상형자인 눈목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기관인 눈을 넘어 세상을 지혜롭게 살피는 안목과 사물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눈목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지혜를 상징하는 중요한 글자입니다. 눈목이 다른 한자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가는 눈 위에 손을 얹고 멀리 살피는 모습을, 살필 성은 눈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꼼꼼히 살피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서로 상은 나무와 눈이 마주보듯 서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눈안은 눈 중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머무는 눈동자를 말합니다. 붙을 착은 양처럼 순한 눈으로 한 곳에 시선을 붙이는 모습을, 잘면은 눈이 아래로 처져 감기는 상태, 즉 잠드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눈목은 시선과 관찰, 그리고 눈의 다양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눈목이 포함된 단어들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눈으로 보고 나아갈 방향이나 도달해야 할 대상을 의미하며, 목격은 어떤 일이나 현상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뜻합니다. 주목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면목은 얼굴과 눈이라는 뜻으로 남을 대할 만한 체면을 의미하는데요. 면목 없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자주 쓰이죠.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학식이나 재주가 깜짝 놀랄 만큼 부쩍 늘었음을 의미하는 성어입니다. 흰 백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형자로 해, 1위에 작은 불꽃이나 빛기운이 솟아오르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하얗게 밝히는 빛을 상징하며, 어둠을 밝히는 첫 번째 빛이자 숨김없는 순수한 본성, 그리고 말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한자들을 비교해보며 흰백을 더 명확히 이해해보겠습니다. 흰백은 머리에 삐침이 하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일백백은 삐침 대신 가로액이 있죠. 스스로 자는 삐침 아래에 가로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구구는 가운데가 끊어져 있고 양옆에 획이 있는 형태를 가집니다. 이처럼 미묘한 차이로 글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 백이 들어간 다양한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미는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백지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 또는 어떤 일을 백지로 돌린다는 뜻의 원점을 의미합니다. 백야는 북극 근처에서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을, 백수는 빈손 또는 직업 없이 노는 사람을 뜻하죠. 고백은 마음속에 숨겼던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며, 명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뚜렷하고 밝다는 뜻입니다. 청천백일은 푸른 하늘의 밝은 해를 의미하며, 즉 결백하거나 아주 당당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상형자인 매매산입니다. 이 글자는 높고 낮은 세 개의 산봉우리가 나란히 솟아있는 모습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한자에서 산 그 자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높다거나 움직이지 않다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매산이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 어떻게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높을숭은 산처럼 높고 우러러볼 만큼 존엄함을, 높을최는 산 위에 새가 앉아있을 정도로 높이 솟아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섬도는 바다 위로 산이 새처럼 떠있는 땅을 의미하며, 고계령은 산의 꼭대기를 넘어가는 높은 고개를 뜻합니다. 큰 산악은 산 위에 또 산이 솟은 험한 산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산은 높이와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매매산이 포함된 단어들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화산은 땅속에 마그마가 분출하는 산을, 등산은 산에 오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강산은 강과 산을 의미하며, 즉 국토나 자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금수강산과 같은 표현으로 쓰입니다. 배산 임수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를 일컫는 말로 명당의 조건 중 하나로 꼽히죠. 첩첩산중은 산 넘어 산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침을 의미합니다. 산의 진미는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귀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지사자인 위상입니다. 위상은 기준이 되는 수평선인 1위의 짧은 선이나 점을 찍어 위쪽이라는 방향과 위치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한자에서 위, 앞, 오르다, 좋다 또는 우수하다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상이 들어간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는 위와 아래를 의미하며 상하관계와 같이 쓰입니다. 상류는 강의 위쪽이나 사회적 지위나 생활 수준이 높은 층을 뜻합니다. 상경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상급은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합니다. 최상은 가장 높거나 가장 좋은 상태를, 상승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물가 상승과 같이 사용됩니다.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의미로 좋은 일에 좋은 일이 겹치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상형자인 작을소입니다. 작을소는 작은 파편이나 가루가 흩어져 있는 모양 또는 아주 미세한 물건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작다, 적다, 어리다, 그리고 겸손하다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작을소가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
어떻게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을 소는 작고 미세한 파편이 하나 더 삐쳐나와 수량이 적음을 표현합니다. 뾰족할 첨은 위는 작고 아래는 큰 모양으로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광은 사람의 머리 위에 작은 불꽃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살필 성은 눈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꼼꼼히 되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작을 소는 미세함과 작음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을 소가 포함된 단어들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소소는 아주 작고 대수롭지 않음을, 소식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소는 수량이나 규모를 줄여서 작게 하는 것이며, 대동소이는 크게 보면 같고 작게 보면 다르다는 뜻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침소봉대는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몹시 과장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